저도 이거 만들어 놓은 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일단은 뭐 창의 수학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교구들 많이 했을 거고, 저희 교구의 이제 제일 장점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과학 실험하고 되게 연계가 많이 돼 있고, 이 팸플롯은 수학적으로 가면은 뭐 분수 길이 비교 뭐 이런 게 가능하지만 이제 과학적으로는 진동, 파동, 뭐 소리 이걸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이 아이들하고 설명해주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과학을 좀 좋아하니까 그런 거를 조금 활용을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기록되겠구나. 첫 주는 저희가 교재는 다 갖고 계시죠? 똑같이 이렇게 이제 M2예요. M2가 저학년 두 번째 단계가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 주제는 팸플롯이에요. 그래서 악기 소리와 이제 팸플롯을 만드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요거를 준비를 해보니까 우리 선생님 다 수업 시간이 어떻게 돼요? 몇 분씩 하죠? 80분 다 하시나요? 60분? 학교마다 좀 다르죠? 60분 저 80분이에요. 80분 다 하세요? 네네네네. 다, 저희가 어머님들이 이제, 다 지켜보고 계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는 학교들이 시간이 좀 들쑥날쑥 80분 하는 학교가 있고 60분으로 잘라서 하는 학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는데, 제가 이거를 내용을 1, 2주를 저희가 1, 2주가 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그 2주차에 요거를 만드는데 거의 시간이 다 소비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선생님들이 이거 선생님들이 만들어 보셔야 또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해보시면 선생님들이 아마 그 수업 내용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가늠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일단 그 도입 부분에는 이제 음악과 수학 이야기가 나오죠. 그 피타고라스 이야기가 나오고요. 피타고라스가 뭐 가장 그 팸플로 딱 하면 피타고라스 얘기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대장간을 지나가다가 이제 그 새를 치는 소리에 이제 그거를 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뭐 소리와 진동수의 연관을 알았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뭐 하프를 직접 연주하면서 뭐 이 길이에 따른 뭐 우리가 뭐 보통 그 팸플롯 이야기할 때 그 순정률 그걸로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학년들은 그런 얘기 하면 이제 어려우니까 일단 요 피타고라스에 관련된 그냥 요런 대장간을 지나가다가 소리를 그 새를 치는 소리를 듣고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됐다. 뭐 이런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렇게 이제 그 다음은 영상으로 우리를 끝없이 아름다운 세계로 인도하는 음악. 아름다운 음악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줍니다. 잠시만요. 이게 음악이 이 자리가 저희가 이제 그 세미나를 할 수 있게끔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제가 쓰던 PC가 아니에요. 그래서 음악 조절이 안 되네요. 이렇게 관련된 그러니까 관련된 영상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영상을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길이의 뭐 소리의 높낮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이야기 먼저 도입 부분에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일단 다양하게 나는 소리들, 뭐 즐거운 소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예를 들어 게임 음악 소리 즐겁겠죠. 뭐 그런 얘기들, 뭐 게임 음악 소리, 뭐 종소리, 학교 쉬는 시간 종소리, 뭐 이런 것들, 뭐 재밌는 소리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면 좋고, 즐겁지 않은 소리 보니까 뭐 엄마가 화내는 소리 뭐 이런 거 즐겁지 않은 소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싸우는 소리, 뭐 우는 소리 솔직히 저희도 들으면 지겹고 계속 들으면 싫죠. 뭐 그런 것들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저학년들은 이런 것도 얘기하라 그러면 실수 없이 또 떠들어 댈 거예요. 이제 맞아. 그래도 다행히 저학년들이 조금 인원수들이 다 반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한 명씩 다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그 다른 과목도 그런데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대답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근데 대면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거 빨리빨리 캐치가 되는데 이게 비대면에서는 그 화면을 다 일일이 보고 있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 놓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바로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며 그런 얘기가 있으니 꼭 한 명씩 이렇게 다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대면, 그러니까 대면도 이렇게 소외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비대면은 이게 되게 티가 또 많이 나요. 소외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꼭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실 때는 꼭 한 명씩 한 명씩 지적을 해서 아이들께 지명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고 대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즐거운 소리와 즐겁지 않은 소리를 구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저희 학교 교실이죠. 학교 교실에서 나는 소리가 무엇이 있는지 이제 뭐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면 이제 보통 저희가 뭐 빼먹었네요. 이 교재의 두 번째 걸 제가 빼먹었군요. 그 사진을 그냥 보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뭐 책을 넘기는 소리가 있을 거고 어제 제가 TV를 보는데 그 뭐지? 그 TV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이 ASMR을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그 하버드 도서관에 책 넘기는 소리 막 이런 걸 들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위한 그 동기부여가 발생이 된대요. 또 그거 뭐 서울대 뭐 이런 도서관에 책 넘기는 소리가 있대요. 뭐 그런 것들 아마 검색하시면 그런 소리 많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먼저 좀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이거 좀 찾아볼게요. 저도 이런 ASMR 소리 있으면 찾아서 아이들에게 좀 들려서 주고 이게 어떤 소리인지 맞추는 시간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종이 찢는 소리는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이 자리에서 종이를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뚝 찢어서 이게 어떤 소리니 뭐 이런 식으로 소리 들리죠. 저희가 비대면으로 마이크로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게 이제 이런 ASMR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 이제 하고 시계 소리 뭐 이런 것들 이제 교실에서는 들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아이들 떠드는 소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등 뭐 다양한 소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야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그나마 재밌어 할게요. 요거는 제가 찾을게요. ASMR 찾아서 뭐 코 푸는 소리, 뭐 배고플 때 나는 뽀로록 소리 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이거를 이제 들려주시고 이게 어떤 소리야라고 해서 좀 맞춰서 아이들하고 뭐 코 푸는 소리, 핑 소리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리를 생각하고 글로 써볼 수 있게 하는데 아니면 선생님들이 먼저 그 소리 MP3 그 소리를 들려주시고 이게 어떤 소리인지 코 푸는 소리인지 배고플 때 나는 소리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 도입 부분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제 목이 갑자기 잠기네요. 직접 이제 아이들이 소리를 내봐야겠죠. 그래서 다 같이 이거 하니까 애들 되게 재밌어하더라고요. 저 예전에 이거 진동파동 할 때도 과학할 때 소리 많이 해봤는데 낮은 소리 이렇게 하면 남자친구들 여기 성대 이쪽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야 낮은 소리를 하면 하고 소리 내는 거 목을 만지고 이렇게 해보라고 해주시면 좋아요. 내가 하이톤의 목소리를 낼 때와 낮은 목소리를 낼 때 이 가운데 있는 이 성대 이게 톡 튀어나온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이들하고 직접 이렇게 손을 대서 꾹 누르라 그러면 구역질해요 애들. 그러니까 살살 이렇게 대서 어떤 소리가 높이 소리를 냈을 때 낮은 소리를 냈을 때 어떤 식으로 소리 이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 이제 아이들하고 탐색하는 시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애들 소리 다 같이 마이크 키고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뭐 이렇게 음계처럼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처럼 아이들이 소리를 다양하게 화음을 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를 조금 직접 해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음을 냈을 때와 저음을 냈을 때 어떤 소리가 더 듣기 좋은지도 같이 아이들하고 직접 소리를 내보고 아무래도 고음은 조금 제가 이렇게 뭘 설명을 하면 아이폰에 시리가 자꾸 대답을 해서 얘도 결국 시리도 이 소리를 듣는 거죠. 제 소리를 듣고 어떤 그런 얘기를 줘요. 이거 아이폰이 시리가 어떤 그 발음을 들으면 얘가 작동을 하는지 있고 저 과학 수업하는데 막 부피 질량 막 이랬더니 부피의 단위를 알아봐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시리가 막 대답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도 재밌게 아이들하고 이제 이런 거를 활용을 하셔서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과학에 나오는데
과학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 소리가 이제 저희가 뭐 수학적으로는 길이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진동과 진폭도 중요한 과학하고 연계돼 있고 저희가 이제 융합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 했을 때 그냥 이 형태가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떨림이 있었잖아요. 이게 왜 떨렸는지, 이 떨림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때 저희가 이제 세미나 예전에 비대면 초창기 할 때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얘기했던 거니까 그렇게 진폭은 뭐 이 진동이 있을 때 그 중심으로부터 최대로 움직이는 거리고 얘가 진폭에 따라서 진동이 세게 결정된다. 우리가 크게 아 소리 지르면 이게 더 많이 떨릴 거고 그다음에 작게 소리를 내면 떨림이 좀 작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고 이게 이제 관련된 영상으로 기타에 저희가 그 진동에 따라서 어떤 그 높낮이가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과학에 관련된 거죠. 진동과 진폭이 왜 이렇게 기타가 아까 봤던 것처럼 낮은 소리일 때와 높은 소리일 때 이 진폭도 달랐죠.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 요거는 아이들 잘 알아요. 보니까 진동, 진폭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Y 책이 상당히 아이들이 모든 것들을 다 저희 애한테도 제가 중학교 2학년 과학을 물어봤더니 막 그 소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Y에서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이들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진동수와 소리의 높이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기차줄이 굵을수록 낮은 소리가 나고 가늘수록 높은 소리가 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도입 부분에 제가 지금 교재 보면 가장 여기 보시면 가장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가 나는 것들이 뭐가 있냐고 여기 이야기하는데 여기 실로폰 있죠. 그 선생님도 아마 집에 실로폰 다 있으실까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실로폰 있으시면 실로폰으로 소리를 이렇게 내주시면서 어떤 소리가 그러니까 높은 음이 날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탐색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주는 이게 저희가 팸플렛을 만든다기보다는 길이에 따라 어떤 소리가 나는지 높은 소리가 나는지 낮은 소리가 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 이제 좀 실로폰이 있으시면 만약 없으시면 얘기하세요. 저 있어요. 저 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선생님께 좀 치시면서 한번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실로폰 어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조금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팸플릿 요 관이 이제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고 선생님도 받으셨을 텐데 이현희 쌤 못 받으셨죠? 지금 2호사모는 못 받았죠? 일단은 들으시고 네, 못 제가 받았어요. 집으로 추석 끝나고 아마 택배 갈 거예요.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네. 팸플릿은 이제 이렇게 관이 제공이 되는데 일단 아이들이 다 꺼내지 말고 하나만 그 첫 주는 하나만 사용하거든요. 그 하나의 관만 이제 꺼내서 준비물이 있어요. 그 네임펜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길이 맞춰서 잘라야 되니까. 그리고 가위가 꼭 필요합니다. 칼은 위험해요. 저희는 어른들은 칼을 써도 상관없는데 어린아이들은 가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길이 그대로 대고 자르시면 돼요. 얘가 실제 길이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네임펜으로 그 관 하나를 가지고 네임펜으로 그 위치에 맞게 선을 그은 다음에 이렇게 딱 자르면 요 길이만큼 되고요.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지금 현재 이 수학이 3개월 과정 3호까지 지금 수학사랑에서 그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지금 아직 만들 계획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4분기가 되면 문제가 되겠죠. 3분기에는 지금 1, 2, 3호를 저학년, 고학년 맞게 썼는데
4분기에 12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꿀 겁니다. 고학년 걸 저학년으로 내릴 거고요. 저학년 걸 고학년으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고학년들은 이걸 길이를 직접 재서 뭐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르면 되는데 저학년의 경우는 그냥 그대로 대고 자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그 하나 관 자르면 2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탐색을 해야겠죠. 지금 저는 그냥 뜯어버리면 이게 관을 자르면 막 고무 패킹으로 막지 않아야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두드려 보면 소리가 나죠. 이거 이렇게 꽉 잡고 하면 이렇게 탁한 소리 나요. 살짝만 그냥 이렇게 내가 떨어지지 않게만 갖고 있는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약간 맑은 소리가 이렇게 나고요. 그다음에 짧은 걸로 이제 하면은 짧은 거를 대고 하면 약간 둔탁한 낮은 소리가 나죠. 요렇게 이걸 2개를 가지고 소리 비교를 해보는 거였고 지금 이걸 갖고 소리 비교를 해봤더니 긴 관을 두들겼을 때는 조금 맑고 높은 소리가 났고 짧은 관을 두들겼을 때는 좀 낮고 둔탁한 소리가 난다라는 걸 이제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게 해주고 절대 관을 꽉 잡으면 둘 다 둔탁한 소리 나요. 둔탁해도 뭐 높낮이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살짝 이렇게 들고 소리를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알겠죠. 요 길이가 길면 낮은 소리, 짧으면 높은 소리가 난다라는 걸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탐색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거 자를 때요 보시면 이제 집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애들이 이제 자르면서 반드시 이거를 이제 이 반쪽은 다 튕겨 나갈 거예요. 이렇게 자르면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저도 자르면 지금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미리 그 개 이름 여기에다 써놓게 지금 위에 게 긴 게 파고 짧은 게 도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네임펜으로 써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준비물 첫날 어머님들한테 공지하실 때 네임펜이랑 가위 꼭 준비하시라고. 이 수업 도중에 또 없어요 뭐 찾아야 돼요 이러면 안 되니까 전날 문자 보내실 때 꼭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일단 탐색하면 이제 길이가 긴 가는 낮은 소리, 길이가 짧은 가는 높은 소리. 불어보는 것도 똑같아요. 얘도 두 번째는 이제 부는 거죠. 그 불었을 때 이거 진짜 저도 계속 지금 앉아갖고 연습했는데 진짜 못 불겠더라고요. 진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한쪽을 막고 불었을 때 이제 긴 관이랑 짧은 관이랑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것도 똑같겠죠. 긴 관은 낮은 소리가 날 거고 짧은 관은 높은 소리가 날 거예요. 그거를 비교를 들리죠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는 해보시면은 될 것 같고 여기 밑에는 타악기랑 뭐 관악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야기만 해주시고 선생님들이 이걸 다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 준비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실로폰이나 리코더 정도는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높낮이가 날 수 있는 거 뭐 그런 악기들에 대한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떤 소리가 나는지는 아이들이 뭐 대충 아는데 밑에 있는 관악기는 거의 아이들이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소리가 있다라는 거 들려주시면 되고 얘는 이제 마림바라는 악기인데 얘도 이제 그 실로폰의 일종이죠. 만약 도입 부분에 실로폰이 있어서 사용을 하셨다면은 이걸 대신해서 대체해서 이제 조금 같은 얘기니까 어차피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똑같아요. 길면은 낮은 소리가 나고 짧으면 높은 소리가 난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과정을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코더는 입으로 이제 불어서 이제 소리를 내는 건데 만약에 리코더가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 보통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교들 리코더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다 있을 거예요. 그 리코더 있으면 혹시 준비물에 리코더 있으면 있는 아이들은 준비를 해달라고 하셔서 직접 불어보면 제일 좋죠. 그래서 불어서 이제 리코더 소리가 구멍을 막는 개수와 결국 개수가 많이 막으면 낮은 음이 나겠죠. 그거는 그 진동이 통과하는 관이 길어졌다는 얘기인 거잖아. 내가 이 구멍을 다 막음으로써 구멍을 다 열었다는
있다는 거는 이제 손을 다 뗐다는 거는 이 진동할 수 있는 그 관의 길이가 짧아진 거니까 높은 소리가 날 거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지 요거를 확인을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계속 같은 이야기인 거고 현악기도 똑같죠. 길이가 길면 낮은 힘이 날 거고 이 길이에 따라서 그 얘기들이고 피아노는 뭐 아이들 많이 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탐색을 하면 그 이상 시간이 좀 많이 남을 수 있을 것 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다음 주에 팸플릿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2주차 거에 있는 앞에 지금 그러니까 2주차 걸 좀 땡겨서 다 만드는 과정 빼고는 조금 그냥 해주고 요거는 이제 그 물의 그 잔에 그 유리잔에 이거 똑같아요. 그 채운 높이에 따라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유리잔에 물의 높이를 서로 다르게 넣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등등등등 이기 쌓여 뚜루루뚜루 노란색 뚜루루뚜루 배고픈 뚜루루뚜루 나는 컵컵 우리는 뚜루루뚜루 신호등 뚜루루뚜루 삼형제 뚜루루뚜루 제 목소리처럼 맑고 청아한 소리의 유리잔 실로폰. 유리잔들 또 이렇게 이제 크기와 이 영상 먼저 보여주시고 이제 이런 그 높낮이에 따른 그거 같은 얘기예요. 얘를 이제 진동과 소리를 하고요. 이걸 먼저 하시는 그냥 제가 제공하는 그 교과 활동 있잖아요. 고학년에 요 문제를 먼저 그냥 어차피 길이에 대한 걸 지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1주차에 이 뒤에 저희가 마무리 활동으로 하는 교과 활동을 미리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1주에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주차에 제가 아무리 시간 계산을 해봐도 팸플릿이 만드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저희가 그때 세미나 할 때도 비대면이 아닌 대면에서도 이거는 생각보다 아이들 저학년들이 왜냐면 다 길이 재서 잘라야 되고 이 고무도 다 하나하나 다 잘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시간이 걸리고 또 얘를 잘 불어야 되잖아요. 얘네 그 2주차의 마무리는 또 불어서 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시간들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요 추가 활동이나 요런들의 내용들을 1주에 좀 다 땡겨서 마무리를 하시고 2주차에 하실 때는 팸플로 만드는 거 가지고 이제 조금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게 차라리 시간 배분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이제 하는데 뭐 선생님들 따라 또 방법은 다르시니까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해주시고 2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머지 제공된 관들 첫 주에 있었던 관도 웬만하면 버리지 말고 다 챙기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거랑 고무 캡이 있는데 캡이 다 요렇게 지금 요렇게 다 생겨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에 입에 불때를 부는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다 아이들이 이거를 하나씩 잘라야 돼요. 근데 되게 삐뚤빼뚤하게 잘릴 거예요. 저도 보면 이게 틀어지니까 자르면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잘리는데 그럼 안 잘린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 원래 여기 마개였던 요 부분이 요 위가 입으로 가게 입쪽 부는 쪽으로 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거는 울퉁불퉁한 게 밑으로 그냥 가게끔 이렇게 끼울 수 있게 애들한테 해주시고요. 그런 순서대로 해서 이제 길이 이거 자르다 보면 또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르기 전에 길이 다 체크한 다음에 여기 지금 요 길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길이가 실제 길이에요. 다 계산해서 나온 그 책에 나와 있는 길이가 실제 길이니까 그대로 관에다가 이름을 쓴 다음에 자를 수 있게 해주시고요. 파하고 도는 관 한 개로 사용 가능해요. 자르면 그러니까 그것도 관 개수가 제가 알기로 그 8개의 관이 다 들어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두 개 정도는 잘라서 같이 2개로 나눠서 쓸 수 있거든요. 그 옥타브를 길이가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튕겨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 조심을 하는데 조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관 하나가 2개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이들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면 그리고 반드시 써서 미리 네임펜으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그냥 여기에다가 써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 이제 나중에 붙였을 때 이렇게 보기 흉하게 여기 써 있는 게 또 나오면 그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뭐 여기 밑에 쓰게 하던가 아니면 여기 고무 위쪽에 쓰게 하던가 해서 가리고 싶은 친구는 가릴 수 있는 데다 쓰라고 해주세요. 뭐 그거 상관없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혹시 또 여자친구들은 또 그런 거 하나하나 또 되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할 수 있게끔 마스크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지울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을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일단 붙이기 전에요. 요거를 이 테이프로 붙이기 전에요. 먼저 그 만든 관 하나하나를 이제 이게 전체 있는 것보다 하나씩 연습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진짜 못 불어요, 저 지금. 그래서 부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세요. 나 왜 이렇게 못 부니? 안 불어봤나 봐요, 한 번도. 그래서 그런 것들 연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만약에 아이들이 이거 다 만들고 나서 저 또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애 있어요. 이거 저희 왜 커피숍에 가면은 버블티 같은 거 먹으면 빨대 좀 두껍잖아요. 그 버블티 빨대로도 만들 수 있고 가는 빨대로도 만들 수 있어요. 길이에 맞게 쭉 자른 다음에 저희 아이들 클레이 갖고 있잖아요. 그 클레이로 밑에 구멍 막고 테이프로 쭉 붙이면 그렇게 해서 또 펜플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만약에 더 만들고 싶은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도 된다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과학 실험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해서 길이는 그대로 이렇게 잘라도 되니까 해서 하나씩 해서 소리 나는 거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거 미리 이제 여기는 이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애들 나중에 길이 찾기 힘드니까 미리 그냥 하세요. 자를 때 개 이름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불었을 때 어떤 그 순서대로 나는지 그 이유가 이제 관의 길이와 소리가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들 이제 아이를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만들어서 붙여야 되는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안에 이게 생각보다 끈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고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런 일반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로 테두리를 붙인 다음에 얘를 위에 붙일 수 있게 해주세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에 쩍쩍 절러붙지 말라고 조금 이렇게 약간 코팅이 되어 있다고 선생님들 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꾸 얘가 고정이 쉽게 딱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미리 좀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얘네끼리 연결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그 겉에 여기 개 이름 써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붙일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면 그래도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이들 만약 잘못 붙였다. 개 이름을 도레미파 솔라시도인데 이거 스티커를 반대로 붙였다 해도 쭉 떼면 다시 떼지거든요. 얘가 들러붙는 그 끈끈이가 아니어갖고 그걸로 이제 해서 완성을 해줄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완성이 다 되면 이제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 아이들이 앞에서 뭐 탐색 다 했기 때문에 부는 방법은 알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연주를 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면 되었고 길이가 긴 거는 낮은 음이 나는 거고 짧으면 높은 음이 난다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아이들이 뭐 개 이름 좀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간단한 거 이게 만약에 좀 어렵다 얘는 나비야 정도는 얘가 좀 쉽겠구나 요런 같은 음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요런 것들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 불어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연주 뭐 누가 더 연주 잘하나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뒤에 확인하는 건데 이거 1, 2학년들 모르죠. 이 분수 얘기해봐야 의미 없는 거니까 이건 나중에 고학년 하실 때 하시면 되고 그냥 피타고라스가 이런 식으로 음계를 뭐 만들었다 규칙을 세워서 결국 규칙 뭐 길이 뭐 고학년이라고 하면 비와 비율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1, 2학년들한테는 별 의미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구구단도 못 외운 애들한테 분수 곱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팸플릿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거의 과학처럼 만들기 시간이 조금 길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다른 과학 같은 경우는 일반 빨대로 많이 만들거든요. 그럼 좀 금방 해요. 빨대가 자르기도 쉽고 근데 얘는 지금 좀 딱딱한 플라스틱 관이라서 생각보다 만드는 게 시간이 꽤 소요가 될 거라는 거 반드시 선생님들 해보세요. 특히 이게 비대면이기 때문에
안 돼요. 어떻게 잘라요?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이렇게 만들기가 들어가는 수업들은 저희가 과학도 보면 좀 실험이 어려운 거는 생각보다 시간 소요가 몇 배가 더 늘어나더라고요. 왜냐면 애들이 그 위치를 잘 못 찾아서 못 붙이거나 이런 경우는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실패하더라도 그 대체할 수 있는 뭐 빨대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좀 이야기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분명히 완성 못한 애들은 이제 또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냥 리코더로 연주하라고 해주세요. 첫날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스키테일이지요. 그 스키테일은 참 얘가 저는 참 저학년이 하기엔 다 내용들이 너무 어려워요. 난이도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기 좋은 건 암호인 거잖아요. 스키테일이 결국 암호의 규칙을 찾는 거잖아요. 그 규칙에 대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가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보여주면 아이들 뭐 패턴도 암호잖아요. 일종의 암호인 거니까 아이들이 뭐 제 건 어떤 모양이 뭐 이런 거 얘기할 거고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도입을 보여주시고 그럼 스키테일이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스키테일 암호가 어떻게 생겼고 전치 암호, 뭐 치안 암호, 어떤 암호들의 종류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 영상들을 이제 보시면서 암호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야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 암호들이 어디에 있을까? 이 바코드도 일종의 암호인 거잖아요. 뭐 카드 이 번호들도 그들만이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갖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그 카드, IP 카드 뭐 이런 것들의 암호가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시고, 그럼 이제 엄마가 이제 뭐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걸 어떤 답으로 찾아야 되는지 규칙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긴 문장을 어떻게 변형을 해서 엄마가 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제 찾는 거죠. 얘네는 3칸씩 띄어서 찾는 그 규칙인 거죠. 이제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글씨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것도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고, 첫 시간에는 네모 막대만 필요합니다. 요거 네모로 된 거, 동그라미는 그 다음 시간에 쓰는데 요건 이따 말씀드릴 거고, 이제 요 네모로 된 나무 막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 노란 테이프가 제공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노란 테이프 이거 아이들이 다 썼거나 글씨 잘못 써서 망가졌다고 하면 좀 여분으로 좀 길게 있잖아요. 그걸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A4 용지로, 제가 길이는 체크를 안 해봤는데 한 1.5cm 정도로 길게 잘라서 종이 쭉 잘라서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감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만약에 요거 다 잘못해서 더 필요해요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종이로 대체해서 진행해도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끝에 이렇게 테이프를 감은 다음에 이제 쭉쭉쭉 감으면 글씨가 이제 그냥 종이 다 사용하면 돼요. 보니까 저는 글씨 5개씩 쓸 수 있게끔 감았거든요. 그 간격을 넓게 감으면 넓게 감는 그 규칙으로 갈 거고, 짧게 감으면 좀 빡빡하게 감으면 이제 5개를 쓸 수 있게끔 요거는 이제 감는 그 각도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떤 글씨를 쓸 수 있는지 글씨를 쓸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저는 뭐 제목 썼어요. 스키테일 암호는 뭐 스파르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선생님 거는 먼저 쓰신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맞춰볼래라고 해서 원래 이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깝긴 해요. 제가 뭘 더 써놨는데 주제. 보니까 제가 다른 영상 제가 오늘 세미나 내용이 약간 수정된 게 있어서 교사 사이트에 있는 것보다 제가 다시 그 단톡방에 올려드릴 건데요. 보니까 영상 다른 거 보니까 요거 말고도 우리 왜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심으로
그 종이 잘라가지고 또 활용이 가능해요. 그 집에서 아이들 그 뭐 남매나 형제 자매가 있으면 둘이 그렇게 한번 암호를 주고 받아 보라고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 얘도 이제 내가 만들어서 이거를 풀칠 여기 해서 이제 길게 붙이라는 거거든요. 요걸 떼면 나중에 스키테일 암호, 스키테일에 이제 감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뭐 그냥 이야기책 만들 수 있게끔 그냥 노래 가사를 적어도 되고, 그런 규칙에 맞게끔. 결국에는 얘네들이 그 암호는 규칙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문제들 이제 몇 칸을 기준으로 규칙을 잡아서 이렇게 완성을 했는지를 쭉 확인을 계속 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3규칙이냐 4규칙이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 보시면 얘는 내용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완성하는 거. 요 앞에 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나눈 거를 완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첫 주는 이런 활동들, 스키테일 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고요. 얘네는 내용은 많지가 않은데 그 뭐지? 아이들한테 이거 완성할 때 글 쓰라고 하면 이제 그 글 쓰는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떤 작문을 해야 될지 이제 또 심오하게 또 만들죠, 글을. 그래서 그런 것들 시간이 좀 배분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저도 좀 재밌는 내용 찾아볼 건데 선생님들도 뭐 추가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말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이제 퀴즈로 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찾으시면 되고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제일 문제죠. 비밀지도. 저는 이게 아직도 답을 못 찾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얘는 이제 비밀 지도라고 해서 이제 결국 그 똑같아요. 얘도 이런 초성 암호, 그러니까 그 암호 규칙 이런 것들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자음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범인을 찾는 그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이거 전에 요게 이제 우리가 첫 주에 배운 그 암호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팬 있는 소설 해리포터. 보이시나요, 영상? 안 보여요? 영상을 네. 공유할게요. 영화도 성공적이었죠. 영화 속의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탐 마블로 리들이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름의 알파벳을 재배열해서 I'm Lord Voldemort로 바꾸죠. 이런 암호화 방식을 에너그램이라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먼저 나타난 암호는 문자의 위치를 바꾸는 전치 암호입니다. 해리포터의 에너그램도 전치 암호의 일종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도와주세요, 공격을 받고 있어요 라는 영어 문장 Help me, I'm under attack. 한 줄에 5개씩 알파벳을 배열하고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HENT, EIDT 이런 식이 되죠. 이렇게 암호화해서 보내면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기원전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저희 암호에 대한 거를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보면은 다른 종류의 암호들이 있어요. 어차피 저희가 교재가 그 원래 그 쭉 커리상에는 암호 관련된 게 더 많잖아요. 이 스키테일 암호 말고도 에너그램 아까 나온 것도 있고 뭐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 내용들을 제가 조금 여기에 더 추가해서 아이들하고 다른 암호 찾기 놀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내용을 추가를 좀 할게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교재에 보시면 풀고 이렇게 초성 암호로 해서 이제 암호를 해독하고 범인을 찾는 거, 그거에 대한 건데, 제가 이거 초성 암호 본다고 막 네이버 뒤졌더니 전부 다 그런 이상한 광고 퀴즈만 나오는 거예요. 좀 퀴즈를 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 이런 거는 너무 이제 다 새로 런칭되는 뭐 신제품에 대한 이런 초성 암호들만 있어서, 요거보다는 이제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했을 때 이 글씨가 무엇인지 10이 들어간 10 뭐
얘가 합쳐졌을 때 무슨 글씨가 되는지를 게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해보려 했으나 이거는 저학년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이런 건 있으니 선생님들 한번 보시고 여기에는 교재에 없는 이제 그 티처스 가이드에 있는 이제 추가 활동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한번 티처스 가이드에도 제가 안 넣었네요. 요거는 그냥 PPT에만 넣어놓은 거니까 한번 선생님들이 직접 해보시고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해보시는 거고 아니면 뒤에 다른 게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은 이제 비밀 지도예요. 요 퍼즐도 일종의 암호니까 근데 이게 보시면 교재 맨 뒤에 장에 있는 거예요. 요거 맨 뒤 다행히 4주 거라 뒤에 교재 뜯겨도 크게 문제 없으니까 요거를 오려서 이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아이들이 직접 뜯어서 오린 다음에 이제 퍼즐을 완성을 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어떤 그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찾으시는 거. 범인은 갈색 안경과 노란색 모자를 쓰고 있다. 요거는 금방 좀 찾을 거예요. 한글 아이들 이제 찾으면 되는데 옆에 거는 비슷비슷하게 생긴 퍼즐 잘 못하는 친구는 진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찾는 거 이제 완성된 퍼즐 해보시면 되는데 얘를 지금 제가 교재선 자료 보내야 된다. 이게 이제 이걸 원래는 이렇게 완성이 된 게 띠를 감아서 그리는 거죠. 띠를 이렇게 감은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린 걸 풀었을 때 이제 못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아이들이 될까 가지고 조금 의문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이 활동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지금 하고 요거는 조금 왜냐면 이렇게 나는 이런 걸 그러니까 아니면 밑그림을 먼저 그냥 흰 종이에 간단하게 이런 비밀 지도를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요걸 감아서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돌려가면서 완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저학년이 가능할지가 지금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요 활동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그 마무리를 짓는 거고. 마스크팩 얼마나 훌륭하지? 요거는 이제 그런 건데 저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게임으로 대체를 하면 어떨까. 앞에 이제 이 퍼즐 완성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앞에 그 사과 글씨 숫자로 맞추는 거랑 똑같은 거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조금 더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이 숫자를 제시를 해준 다음에 이게 어떠한 글씨인지를 이제 맞추는데 너무 어려우면 안 되겠죠. 뭐 그러니까 받침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제 아이들 힘들어 하니까 뭐 숫자 4개, 뭐 숫자 2개일 때 완성하는 거 이런 식으로 요거를 답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여기에 뭐 쓸 수 있게끔 뭐 안녕 이렇게 주석 활동 놀이 하는 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개인 수업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중학생인데 그 중학생 그 문제를 보는데 그걸 굳이 애가 다 주석을 다 달아요. 저는 그냥 PPT로 넘기고 있는데 걔는 꿋꿋이 그걸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애들 되게 재밌어 하니까 이렇게 해서 시간 걸리더라도 이게 8번, 5번만 제시를 했을 때 이게 어떠한 글씨인지를 뭐 쓰게끔 여기 이렇게 해주시면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만 계속 얘기하시고 있다 보면은 지금 저 세미나도 저만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좀 다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래야 선생님도 좀 쉬십니다. 안 그러면 이게 80분 선생님만 이야기하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집중력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아이들도 계속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게 이번 호스가 팸플릿을 활동하는 게 너무 많고 스키테일을 활동하는 게 너무 없고 이러니까 조금 적절하게 그러니까 원래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1주, 3주, 2주, 4주 그러니까 1주에 1주 거 팸플릿 하고 2주에 스키테일 하고 3주에 팸플릿 하고 4주에 그 비밀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교차해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같은 주제 2주 연속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선생님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변형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이제 모음 게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음 호스죠. 저희 대칭거울 하는 거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비밀 지도는 제가 요거 암호 차라리 제가 그 뒤에 다른 암호들을 좀 찾아서 드릴 그 암호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서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좀 수업을 더 확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제가 찾는 대로 따로 영상 찍어갖고 이런 식으로 수업 활동하시면 돼요라고 알려드릴게요. 이게 아직 어차피 3주, 4주 좀 추석 지나고 진행이 되는 거니까 지금 최수연 쌤 학교 빼고는 다 아니구나. 을지초도 시작했죠. 을지초가 10월에 언제 들어가죠? 다 추석 끝나고 바로 들어가나요? 응, 그 나머지 학교들은 조금 다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 공유를 더 추가적으로 할게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 초성 퀴즈 네. 하는 거 초성 퀴즈 괜찮은 사이트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채팅창에다가 하나 링크 걸까요? 단톡방 그 카톡방 해주세요. 제가 수업할 때 카톡방에. 잘 안 네. 봐요. 채팅을 해주시면 네. 제가 찾아서 그 내용 PPT로 제작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저학년은 진행을 하면 되고 얘도 지금 저학년은 동영상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추가 교과 활동이 이제 스키텔 같은 경우는 규칙이 있고 규칙이잖아요. 그 다행히 1학년, 2학년 다 규칙을 배워요. 그 교과 안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규칙 관련 문제를 조금 풀어주시면 해서 활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근데 교재에 지금 비밀지도 그리는 파트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그냥 안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원통 스키테일도 있고 한데 교구를 사용하지 않고 넘어가기가 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저도 봤는데 네.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를 그냥 지도 말고 네. 그냥 이렇게 그림 그렸거든요. 그림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냥 원래 있던 그림? 이런 식으로 아니 그냥 그림을 이게 지도를 그리기는 힘든데 네네네. 원통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림을 이렇게 제가 그냥 애들 잘 보이게 크게 그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도 되겠다. 펭수 그렸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크게 그려가지고 풀어도 잘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지도를 굳이 그려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캐릭터들 그림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리라고 해서 뭐 그렇게 해서 쭉 풀면 이게 어떤 캐릭터 모양인지 뭐 그렇게 해도 될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우리가 이거를 지도로 뭐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지도가 너무 그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수업 한번 해봤는데. 주제가 지도니까 지도를 꼭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맞아요. 잘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캐릭터 그리는 걸로 하면 요즘에 왜 카카오 그 캐릭 프렌즈들 저희 아들이 그거에 꽂혀갖고 요즘에 엄청 연습장에다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그리거든요. 그런 걸로 좀 그리는 걸로 대체해서 딱 풀었을 때 아이들하고 맞추면 되겠죠. 내가 지금 이거 어떤 캐릭터를 그렸는지를 아이들끼리 맞추는 걸로 좀 대체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그래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전 현장에서 수업을 안 하니까 더 몰라요, 제가. 그럼 일단 저학년은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그림 제가 다른 걸로 한번 그려서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다시 찍어서 제가 그 톡방에 다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9분이 5분만 쉬었다가 고학년 거 진행할게요. 승급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 배경들이 중요하니까. 저렇게 저기 규제 사연처럼 저렇게 그냥 이미지 넣어버리면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지고 이러고 있어요. 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현수막 붙여놓고 해야 브랜드 홍보도 되고 우리가 했다는 증거도 좀 있고. 뒤에다 걸치면 그 위에 천장에서 이렇게 내리는 게 좋지. 아니요, 지금 저기 인간의 세상에 보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저희는 요즘 안 하고 있어 또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상자에 빨리 대답하면 왜 대기를 했는데 빨리 해서 빨리 만들어서 되니까 시간 때문에 지금 집중 안 하고 진행할게요. 저희가 아니, 단점이 카톡에다가 이게 보니까 세미나실이 두 개인데 옆에 소리가 다 들려요. 통화 내용도 다 들립니다. 자, 이제 고학년 거 진행할 거고요. 거기다 올려주세요. 고학년 요 보라색 교재예요. 보라색 교재고 M2로 되어 있어요. 아마 선생님들 받은 교재 보시면 3호는 대칭 거울, 뭐 매직 미러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목이 어디 있냐 카메라. 요게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3호라고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선생님이 그게 3호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수학사랑에서 인쇄를 그렇게 해줬더라고요. 순서대로 안 해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얘도 이번 달에 2호에는 이제 악마 큐브라는 것과 이제 마법의 숫자 카드 하는데 마법의 숫자 카드는 이론 들어가면 애들 죽습니다. 고학년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악마 큐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키나무죠. 소마 큐브의 변형이에요. 요거는 이제 다른 모양으로 이제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 이제 요걸 가지고 제목을 별도로 붙인 거니까 그거는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것도 이제 2주 동안 이제 저희 펜토미노 하듯이 한 주는 퍼즐 완성하는 거가 쭉 이어지고 한 주는 이제 그걸 가진 수학적인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좀 같은 패턴으로 이제 두 달째 이어져서 일단은 첫 주에 이제 그리고 이게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주에 막 그림 이렇게 이거의 큐브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갑자기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또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려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첫 주에 이거 이게 아마 목공풀로 사용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 말리는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좀 그거 주차를 좀 바꿔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보시고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펜토미노 할 때도 똑같죠. 그 정사각형 5개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를 탐색을 하는 거고, 그럼 얘는 똑같은 이런 큐브죠. 큐브인데 이 큐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활동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악마 큐브는 이제 뭐 쌓기나무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를 붙여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요 그림을 보면서 어떤 기준으로 얘를 두 개일 땐 어떤 기준으로 나열을 할 건지를 일단 뭐 아이들이 정하라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2개일 때는 D큐브, 3개일 때 뭐 트리큐브, 저희 펜토미노도 그 각각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다 각각의 명칭들이 있잖아요. 그 명칭들을 이제 쓸 수 있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폴리큐브라는 거는 쌓기나무의 개수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데,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이런 이름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활동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쌓기나무 3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양이 최대 몇 개인지를 아이들이 먼저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일렬로 세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를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는 같은 모양이죠. 그냥 대칭인 차이니까 그렇게 해서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아이들이 만들어 보게 하고 맞춰 보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정답을 보여주시면 되겠죠. 근데 얘네는 이제 뭐 대칭이니까 같은 모양인 거죠. 이렇게 보시고 4개로 그럼 만들 수 있는 거는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으며 몇 개가 나오는지를 이렇게 아이들이 만든 거를 직접 뭐 노트북을 하는 친구는 이렇게 카메라로 비춰줘도 되고, 혹시 수학은 애들 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하나요? 태블릿으로 하는 애들 없나요? 아, 있어요? 수학은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코딩은 PC가 무조건 PC여야 되거든요. PC나 노트북이어야지 되는데,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 있긴 한데 그게 업데이트가 지금 버전과 PC 버전과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어려워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5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들 어떤 게 있는지 아이들하고 먼저 하나씩 개수를 늘려가면서 만드는 과정들을 탐색을 하시고요. 이건 6개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연결 큐브 4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모양은 모두 몇 가지인가요? 연결 큐브가 뭐냐고? 연결 큐브란 서로 꽂아서 연결할 수 있는 정육면체 모양이야.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지. 그렇다면 연결 큐브 4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은 모두 몇 가지일까? 연결 큐브 4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의 개수를 세리고 무턱대고 연결해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만들 수 있는 모양을 빠뜨릴 수도 있고 또 겹칠 수도 있지. 일단 연결 큐브 1개로 시작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그 앞에서 연결 큐브 만들어 놓은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고, 얘는 저희 이거 이따가 뭐 뒤에서 만들긴 하는데 목공풀 필요 없어요. 목공풀 없어도 되고, 이거 아이들 많이 짜면 이거 막 다 손에 다 들러붙고 바닥에 막 붙고 막 이래요. 목공풀 아니어도 되고요. 양면 테이프로 붙여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땅땅하게 고정은 되진 않겠지만 저희가 수업하는 데는 양면 테이프 정도로 붙여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 이렇게 그냥 테이프 그 크기에 맞게 잘라서 이렇게 양면 테이프 하면 이렇게 딱 붙이면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양면 테이프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나중에 이게 목공풀은 마르는데 시간도 걸리고 아이들이 또 많이 잘못 짜갖고 이게 막 이 밖으로 삐져나오고 이러면은 또 이게 만약에 이게 그 큐브 간격이랑 이런 게 잘 맞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게 목공풀로 한 이 정도 이렇게 어긋나게 굳어버리면 나중에 큐브 완성이 안 돼요. 이게 안 맞으니까 틀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양면 테이프는 틀이 안 맞으면 그냥 뗐다가 다시 정확하게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다시 수정하기 용이하니까 웬만하면 양면 테이프로 진행을 하시는 게, 왜냐면 또 집 책상에 막 목공풀 붙어갖고 막 그러면 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저는 그래서 요거 이제 선생님들 보시면 요 교구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딱 틀에 맞추면은 이게 어긋나지 않고 잘 되거든요. 굳이 양면 테이프를 하실 때는 이거 없어도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해도 되고, 요거 사용하셔도 되지만 굳이 이거 없어도 이 모양들, 각각의 모양들 완성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 지금 교재에 보시면 여기 이 모양대로 붙여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이렇게 그 위에 그냥 끼워서 만드시면 된다라는 걸. 그래서 이 모양을 관찰한 다음에 얘를 이제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테트라큐브의 모양을, 이거는 그 저희 5학년, 6학년 때 이제 그 전개도나 직육면체 그 부피 보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 시간에 쓰지 않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걸로 활용을 하니까, 그러면 앞에 이제 쌓기나무 활동을 조금 넣고 굳이 이거를 다음 시간에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활동을. 그리고 첫 주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 공간에 대한 것만 조금 그 활동을 하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다 결정을 하시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는 활동이에요. 요거를 이제 이 간격이나 이런 것들, 공간 지각력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돌려봤을 때 이 모양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면 이제 이건 비대면이니까 선생님들이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요거를 여기 위에 그 도안 활동지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추가 활동지 중에 대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만약에 거나 이러면 관련된 정보들은 여기 제가 그 사이트를 탑재해 놓겠는데 이렇게 모는 종이가 있어요. 이걸 그릴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띄워주시고 선생님이 모양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석 기능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리라고 하면 이 화면에 이런 것들은 좀 재밌어 하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모는 종이에 선생님이 제시한 이 악마 큐브의 모양을 맞추는, 그려보는 뭐 그런 식의 활동으로 좀 대체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야 좀 수업 대비 시간도 저희가 소요가 되니까. 지금 컴퓨터가 느려서 PPT가 안 뜨고 있어요. 초기에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적으로 첫 대회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미숙이나 분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로봇 대회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 자꾸 저장을 하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사 가령 대회이기 때문에 심사 평가에 대한 순위 결정을 어떻게 정확하게 담보할 수 있는 공정성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대회장이 잠시만요. PPT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로 논의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PPT가 오류가 나가고 지금 진행이 안 되네요. 외주차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탐색 악마 큐브를 만들어 보고 탐색하고 그려보고 뭐 이런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그 2주차에 그 만든 6가지 조각의 악마 큐브로 어떤 모양들을 만들 수 있는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지금 교재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됐나? 모든 학습자리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6조각으로 상자 모양을 그 탐색은 그렇게 나오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3개의 악마 큐브로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 아이들이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쌓으면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공유를 안 했네요. 이런 식으로 주어진 그 악마 큐브의 조건으로 어떤 걸 만들 수 있는지를 아이들이, 이것도 똑같아요. 펜토미노처럼 이게 정답은 아니죠. 아이들이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렇게 개수를 지정을 해줘서 이런 것들로 어떻게 완성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림상에는 평면이지만 악마 큐브 5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 모양들 답이 나와 있죠.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로 완성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카드에 보면 이제 문제 카드에 그려진 모양을 악마 큐브 조각으로 만든 다음에 요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어떤 걸 사용해서 만들었는지 요 모양을 보고 이 모양은 어떤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하고 맞춰서 진행을 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2주차는 그 만들어진 악마 큐브로 이런 퍼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펜토미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2주차, 1주차에 있었던 그 만드는 거를 그냥 2주차에 하셔도 되고 1주차는 그냥 쌓기나무 활동으로 조금 대체를 하면 이게 퍼즐만 조각 맞추는 거는 조금 저희 펜토미노도 그렇듯이 조금 지겨울 수 있으니 그렇게 조금 대체를 하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좀 큰 분야는 이제 두 개의 분야로 나눠집니다. 로봇하고 코딩 분야. 코딩은 이제 코딩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악마 큐브는 지금 만약에 교과 이 내용들을 먼저 뭐 간단히 설명한다면 색종이로 먼저 선생님들이 보여주셔야 되죠. 정사각형 모양들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6개로 잘린 그 직육면체, 정육면체 배우는 거죠. 이게 악마 큐브, 소마 큐브하고 제일 적합하고 쌓기나무가 이제 저학년에도 나오긴 하는데 6학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죠. 쌓기나무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활동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얘네예요. 3주차. 1, 2주차는 뭐 많은 그 창의 교구 수학에서 많이 하는 거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요거는 선생님들이 좀 액션이 필요하겠죠. 아이들한테 숫자 다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좋아하는 숫자 뭐 1부터 31까지죠. 생각하라고 한 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 생각하죠. 선생님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하신 선생님도 많을 텐데 혹시 여기에 선생님들이 생각한 숫자가 있으신가요? 다 못 맞추겠구나. 옥수정생만 해야겠다. 옥수정생 선생님이 생각한 숫자 여기 있나요? 프로그램까지 코딩까지 짜서 동작 확인을 진행해서 1부터 31 중에 촬영해서 촬영된 영상을 없어요? 그럼 여기는 있나요? 하는데 운영진한테 보내는 그런 형식이 코딩도 마찬가지로 미션이 주어지면 그 미션을 손으로 표시해 주세요. 동그라미 X. 소리 안 들려요. X 없어요. 그럼 여기 그래서 로봇 미션을 참여 초등부는 없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참여가 여기. 가능하고요. 중고등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진행이 되고 비기너는 없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구분 안 했어요. 그럼 답은 나왔는데 있어요. 선생님 16이죠?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한 명을 딱 찍어서 일단 마술놀이를 하셔야 돼요. 그 선생님들이 너희가 생각한 숫자를 맞추도록 하겠어라고 해서 그거를 16인 걸 맞췄죠. 이거 어떻게 맞췄는지를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겠죠. 이거 나오는데 이진법 설명 선생님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고학년들한테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는 저희 최 선생님 아시겠지만 코딩하는 애들한테도 이 데이터 숫자 0101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냥 0101이 뭐 우리 그 LED 불 켤 때 그냥 온 오프야 막 정도만 이제 얘기를 해주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정말 할 게 무궁무진하고 이건 중고등학교에서도 웬만하면 안 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도입 부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 하나를 딱 지정을 해서 네가 생각한 숫자를 선생님이 맞춰보겠다라고 이제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그러면 이 선생님이 이제 먼저 이거 선생님들이 다 완성하셔야 되는데 그 완성한 카드의 이 비밀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아이들하고 비밀이 무엇일까요? 수업하신 선생님은 아시죠? 비밀이 있죠. 갖고 이제 각 카드의 이제 특징을 쭉 찾는 과정이에요. 뭐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이 각 카드의 특징은 아이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선생님이 이거 보여준 거를 보고 아이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카드의 첫 번째 뭐 숫자는 봤더니 뭐 여기에 배열된 거에 가장 뭐 작은 숫자더라라는 걸 아이들이 생각을 할까요? 안 할 거예요.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보여준 이 카드에서 짝수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카드는 어떤 것인가? 이거 카드 붙일 때요. 선생님들 절대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카드 위에 모든 쓰인 그 수는 아까 제일 앞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숫자 16, 8, 그다음에 4, 2, 그다음에 1. 이 첫 번째 숫자의 합으로 저희가 맞출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옥수영 선생님이 다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도 없고 여기도 없고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첫 번째 숫자에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에 있냐고 물어봤을 때 1에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라고 하면 여기에 앞에 있는 첫 숫자 1을 선생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도 있어요. 그러면 1하고 16이 앞에 첫 숫자를 더하면 17이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생각한 숫자가 1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카드에 완성된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걸 더한 숫자들이거든요. 앞에 카드를 더한 숫자들인 거고. 30, 31일. 이렇게 맞네요. 30, 31일 10월. 그 다음에 11월 2일, 3일. 이렇게 아마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여기 있다고 하면 있어요라고 하면 1이 있다고 하면 그 1에 있는 카드에 선생님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각각 앞 숫자를 더해 주시면 돼요. 완성이 됐으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옥수정 쌤은 여기에 그 선생님이 생각한 숫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얘는 없는 거고 두 번째도 없었던 거고 세 번째도 없었던 거고 네 번째도 없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이 C 있는 카드에 그 숫자가 있다라고 했으니 다 더할 수 없으니 이 숫자를 보고 아 선생님이 16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제가 만약에 뭐 20 뭐 10이었다고 한다면 10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지금 10이 없으니까 얘는 필요가 없죠. 여기에는 10이 있으니까 맞고 여기도 10이 있는지 찾아보고 없으면 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10이 있으니까 이 8이라는 숫자 남겨둬야 되는 거고요. 여기도 10이 없으니까 틀렸어요. 그럼 2하고 8을 더하면 10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모든 숫자들이 있고 없고를 찾아서 더한 숫자가 상대방이 생각한 숫자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만약 선생님들 지금 혼자 속으로 그 숫자 생각하신 다음에 각각 카드마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 숫자를 다 더했을 때 앞 숫자를 더했을 때 내가 생각한 숫자가 맞는지 그리고 저희 집 아드님이 최수연 쌤에게 배우고 차에서 이 카드를 꺼내면서 엄마 제가 맛을 보여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알고 있어 하지마. 저희 아들은 모든 그 수학을 배운 걸 매주 저에게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마술인 거죠. 일종의 뭐 수학 마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대방이 생각한 수를 이제 그렇게 하고 아이들끼리도 이제 그 원리를 터득한 다음에는 아이들끼리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아니면 선생님이 누구를 지명을 해서 이제 같이 맞출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아니면 내가 선생님이 생각한 숫자를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게끔 활동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원리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첫 번째는 있었고 두 번째도 있고 그 각각의 수를 더하면 생각한 숫자가 나온다는 거. 이게 이진법 원리예요. 여기 영상은 있어요. 근데 영상이 있어서 광고까지 같이 녹화가 됐네요. 그래서 이게 십진법, 이진법에 대한 그 영상인데 이 영상만 보고 이런 식의 원리야라고 해주시는 게 좋지.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이 숫자를 한번 찾아볼까 막 이러면 이제 이게 끝도 없이 가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어려운 수업이니까 이거 아이들 스티커 붙이는 거 진짜 오래 걸릴 거예요. 저도 이거 맞춰서 제대로 붙이는 거 생각보다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잘 붙여야 돼요. 왜냐면 이거 숫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그 게임이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잘 붙일 수 있게 하나하나 다 제대로 붙였는지 아이들하고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틀려지잖아요. 그 수학의 그거에 어긋나는 거니까 요거를 조금 제대로 잘 붙일 수 있게 활동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4주차가
그러니까 3주차가 이진법이었다고 한다면 4주차가 삼진법이에요. 그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은 거고 그 아마 서브 카드가 하나 더 갔을 거예요. 요거 말고 저는 지금 그게 없어서 근데 아마 서브 카드가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모양 생긴 게 갔을 거고 요것도 똑같이 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 규칙을 알았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다음 주에 하는 거는 규칙을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원리 찾는 거 해서 똑같이 이거 완성해서 카드 만드시면 되고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냥 이진법이나 삼진법이란데 그러면 이제 제가 같은 패턴의 게임을 한 번 더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EBS 매스를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선생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건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숫자를 속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거기에 숫자 3을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숫자에 곱하기 2를 해주시고요. 3을 더한 숫자에 곱하기 2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4를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처음 생각했던 좋아하는 숫자를 빼주세요. 그러면 정답은 맞죠? 계산 결과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거 항등식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이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선생님 한번 해보시고 아이들이 이제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거는 중등력이라 겁나 영상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원리를 그 x 값을 찾는 그 어쨌든 양쪽이 다 동일하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원리를 이용한 수학 그 마술이래요. 그 수학이 생각보다 그 수학사람들 보면 수학 마술 되게 많이 그 좀 특화되어 있잖아요.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재밌게 수학을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EBS 매스에 보시면 저희 이제 슈퍼마트 주제들 있잖아요. 그 주제를 치면 EBS 매스가 초등용이 아니에요. 그 중등용이라서 조금 그 원리를 대한 설명은 어렵게 나오는데 이렇게 좀 영상이나 내가 좀 게임 같은 거를 소스를 뽑기에는 조금 괜찮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게 비대면이라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잠시만 이게 사키나무 저희 왜 그때 펜토미노 할 때 테트리스 게임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이거가 온라인 수업은 제가 잠깐만요. 가능할 것 같아서 그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영상을 한번 찾아서 여기 보니까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뭐 집에서 그냥 하셔도 되고 EBS 매스 가셔서 사키나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사키나무 게임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도형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를 게임으로 이제 보이셨죠? 안 보셨나요? 게임을 하는 거더라고요. 뭐 이런 거를 뭐 수업 시간에 뭐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이런 그 EBS 매스에 가면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게임으로 요거는 이제 이진법, 삼진법 같은 경우는 수학 게임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생각보다 이거 붙이는 거 2주, 3주차, 4주차에 요거 스티커 붙이는 거가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릴 거예요. 저도 막 이거 틀릴까 봐 다시 막 하고 다행히 얘네들 잘 떨어지거든요.
잘못 붙이면 잘 떨어지고 나중에 테이프로 그냥 이렇게 잘못 붙인 거는 또 다시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혹시 몰라서 아이고 그 이진법 추가 활동을 영상 자료와 프로그램 업로드는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제 내가 영상을 보냈잖아요. 그럼 이제 심판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A 입장에서. 여기 이진수 카드 게임이라고 있어서 이건 이제 그 언플러그드 코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카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거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그냥 010101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게 이 도안이랑 그다음에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보시면서 한번 뭐 추가적으로 활동하실 거면은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거 하는데 시간 좀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얘만으로도 충분히 수업 시간 분량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세미나는 여기 내용 전달은 제가 뭐 내용 전달할 건 없지만 여기까지이고요. 아까 장현아쌤이랑 그 옥수영쌤이 얘기한 거는 제가 정리해서 다시 자료 더 추가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걸로 수업 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도 하시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더 오래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시다가 더 좋은 자료나 사이트 있으시면 저에게 공유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저 이거 만들었어요, 저희. 왜냐면은 이렇게 너무 뒤에가 지저분하게 배경이 나오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게 다 녹화를 해서 이제 저희 러닝온 그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사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뭘 하는 거야? 막 이런 게 있어갖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고요. 그냥 깨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만든 거 아시죠? 거기에 제발 수업한 거 사진 찍어서 공유 좀 해주세요. 애들 모자이크 처리해도 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수업했어요라고 좀 홍보 할 수 있게끔 왜냐면은 저희가 회사에서 이제 그런 뭐 다 아시겠지만 방생회 같은 카페가 있잖아요. 강사들 모여 있는 카페들 그런 것들을 저희도 이제 회사에서 비대면에 관련된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후기들을 또 많이 올려주셔야 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또 러닝온이 아시겠지만 5월에 런칭을 했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지 않고 물론 수학은 저희가 교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바람에 중도에 많이 끊기긴 했지만 일단은 저희가 회사에서 또 광고비를 엄청 투자해서 이제 추석이 지나면 광고를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 비대면도 물론 지금 비대면도 열리고 있고요. 그 에듀베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에듀파트너라는 그 위탁 업체에서는 아예 대대적으로 지금 미래인과 합병을 하면서 엄청 커졌습니다. 여기가. 그러면서 걔네가 10월 그 추석이 끝나면 저희하고도 다 나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계속 또 연락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저희도 사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 자체 내에서 또 광고를 이제 할 거라서 지금도 계속 유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도 지금 논의 중이에요. 다시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창의 수학 이거 수학사랑하고 계속 안 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 전무님이 제일 많이 하세요. 전무님께 여쭤보세요. 추석 때 만나시잖아요. 계속 하면 좋은데 왜 수학사랑에서 자꾸 교재를 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또 진행을 하잖아요. 온라인을 회의 중이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겹치죠 저희가.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이 방과후용으로 온라인을 하면 이제 재료비가 훨씬 싸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 입장에서는 그게 좀 별로인가 봐요. 그래서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지켜봐야 돼요. 조금 기다려봐야 돼요. 여기가 사지는 않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거기에 교재를 둘러 나눈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온라인으로 이제 그러니까 방과후로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사교육용으로 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방과후용으로 하는데 4분기에 만약에 이걸 그대로 저학년 고학년을 바꿔서 하면은 지금 네네. 저학년 고학년이 각각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동생이 했던 건데 그쵸. 그렇게 나올 수 있어가지고 그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계속 한다면은 그 문제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싶기도 한데. 그건 저희가 갖고 있는 또 저 작년에 했던 그것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뉴얼돼서 새로 나오다가 지금 중간에 멈춘 거고요. 기존에 원래 있던 것들은 제가 갖고 있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학교가 있으면 그건 중복되지 않게 제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처음 이제
아까 그러니까 이거 바꿔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혼자만 했으면은 그게 상관이 그쵸. 없는데 형제간이 하고 있으면은 저건 특히 형 입장에서는 동생이 했던 걸 내가 또 한다는 게 그렇죠. 물론 내용은 다르겠지만 응, 그런 얘기 나올 거고 엄마들은 분명히 얘기 나올 거고 저희 그럼요. 어차피 다 자택 배송하면서 주소 받잖아요. 다 조절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직은 이제 한 달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정을 할 거고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제 비대면이 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밖에 활성화되지 않을 거고 지금 선생님들은 거의 다 서울 쪽이신데 경기도도 이제 비대면을 하려는 학교들이 있어요. 개인 학교들. 왜냐면 개인 학교는 거의 움직이지 않거든요. 학교 입장에서 굳이 안 해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희 그 수원 쪽에 이제 광교나 큰 데들은 또 움직이더라고요. 연락이 선생님들한테 가나 봐요. 그러니까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으니 그 카페에도 좀 선생님들 수업하시는 거 그리고 그 양지혜 선생님의 그 드림 스타트에서 하는 수업들 후기 좀 올려주세요. 거기 보면 진로 체험 드림 스타트 방을 제가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후기 좀 올려주세요. 그 이번에 또 저희가 그 드림 스타트 광고도 보셨겠지만 그 각각 저희 그 구청이랑 좀 협약해서 하는 수업들이 있어요. 기사도 나가고 했지만 그래갖고 이번에 또 강북구청이랑 또 하나 개설될 거거든요. 추석 끝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보시고 이제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시다가 좋은 자료 있으면 꼭 공유해 주세요. 네. 맛있는 점심 드시고 추석 잘 보내세요, 선생님들. 네, 잘 보내세요. 예, 들어가세요.